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진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올립니다. 그동안, 또 반갑다고들 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많이,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오랜만에 영상 올려서 또 그리우셨을 분들은 아마도 창문만 열면 저를 보면서, 또 저를 바라보면서, 요즘 길만 가면 제가 있어요. 보면서 어떤 보고품에 어떤 그리움을 좀 잠재우지 않으셨을까. 뭐 문만 열면 뭐 벚꽃이 피어 있고, 개나리꽃이 있고, 곧 장미꽃도 핀다 그러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저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 누그러뜨리셨을 거라는 당당하고 확신에 찬 진심 어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요즘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본업이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참 중간고사 시즌이다 보니까 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못합니다만 정말 더럽게 바빴습니다. 이제 시험을 아이들이 잘 봐서 이렇게 노력한 만큼 뭐 등급이 잘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선생님 1등급 선생님 저 등급 올랐습니다. 참 보람이 있을 텐데 뭐 공부는 니네가 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요점만 정확한 요점만 짚어줄게라고 되뇌이곤 합니다. 자, 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가 한 달간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앞에서 한 달 전에 당당하게 여러분 제가 코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코진이니까 수익이 나왔습니다 라면서 어깨 뻥딱 달고 가오를 잡으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으나 본의 아니게 한 달간 발목 잡혀서 존버했었던 이너메틀이라는 신규 상장된 종목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주제 강가 시리즈 요 앞에 영상 신규 상장 1탄에 이어서 신규 상장 주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 네 가지와 관련된 영상을 오늘 올립니다. 네, 여러분 그 신규 상장된 종목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상장주 거래는 좋은 점이 전과가 없습니다. 거래소로부터 단 한 번도 경고를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낙인 찍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쁜 점이 있다면 미지의 세계예요. 마치 여기 요즘에 이제 뉴스에 한창 나오는 저기 윗동네처럼 미지의 세계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과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더라. 어떤 유망 사업을 한다더라. 그래서 투자하면 좋다더라. 뭐 그 정도라는 겁니다. 게다가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차트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 거래는 많이 꺼려하는 편이지요. 하지만 뭐 기존에 상장된 종목들처럼 마찬가지로 철저한 분석을 하시고 종목 선정을 잘 하신다면 매수 타점만 잘 잡는다면 수익은 내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말이 쉽지 뭐 어떻게 뭐 그게 쉽습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확률적으로 신규 상장주 거래할 때 네 가지만 주의하시면 그나마 뭐 크게 물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 자, 첫 번째. 여러분 신규 상장 거래하실 때 첫 번째 눈여겨보셔야 할 점이 뭐예요? 빨리요. 손 들고들 말씀하세요. 겨드랑이는 조금 가려주시고요. 겨드랑이 좀 가려주시고 두 손은 들지 마시고요. 아마 정답은 제 기준에 봤을 때입니다. 여러분 청약률입니다. 신규 상장 되기 전에 항상 공모가 이렇게 형성되는 그 시점에 청약을 하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라든지 일반 투자자라든지 청약률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청약률이 낮다라는 것은 이 주식을 거래하겠다, 이 주식에 투자하겠다, 목돈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세력들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률이 낮은 주식은 그만큼 매력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지는 말아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설령 상장되고 난 이후 잠시 동안의 주가가 뻥튀기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작은 소위 동호회 정도가 건드는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앞날은 모르죠. 어떤 뭐 테마주의에 걸려가지고 고공행진할 수도 있지요. 청약률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청약률이 높다면 좋겠죠.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가는 아마도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니나 나나 사겠다고 손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되는 날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시가가 형성이 돼서 2배 정도 높게 뛰어가지고 신규 상장되는 그 한 일주일가량 주가가 막 올라가요.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근데 그게 다입니다. 10,000원이었던 공모가가 뻥튀기 되면서 30,000원대로 시작하는 경우, 뭐 20,000원대로 시작하는 경우, 그러니까 뻥튀기 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주가가 막 고공행진을 해요. 거품이 껴있다는 거죠. 청약률이 높다라는 건 매력적이라는 거고, 막 사람들이 진짜 달려들다 보니까 주가는 버블이 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죠?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거품이 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주가가 청약률이 높았던 거 엠코르셋. 엠코르셋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00대 1이고 아이큐어 642대 1. 뭐 또 휴네시온 또 뭐 린드만 아시아 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청약률이 굉장히 높았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어떻습니까? 시가가 높게 형성이 된 그 전고점을 과연 돌파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저기 지하는 아니지만 저기 바닥만 잘 깔아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청약률이 너무 낮아도 청약률이 너무 높아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의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률이 너무 높아도 청약률이 너무 낮아도 안 된다라는 이 2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3번째. 자, 신규 상장주 거래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3번째. 또 흥분들 하신다도. 자, 3번째 뭘까요? 3번째. 3번째는 차 운전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가시죠? 중앙선을 기준으로 가십니다. 중앙선. 건물을 지어요. 뭐부터 짓죠? 뼈대입니다. 그 뼈대 역할하는 거. 기둥 역할하는 거 그건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 뼈 중요하죠? 그 뼈 역할하는 건 뭐예요? 빨리요. 바로 공모가입니다. 이 공모가는요, 큰 틀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둥. 즉, 바람이 흔들려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딱 중앙선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공모가죠. 주가가 아무리 높게 올라도 주가가 아무리 낮게 떨어져도 그 기준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모가입니다. 신규 상장주 매매가 아무리 높았다 할지라도 공모가까지는 내려오게끔 되어 있고 아무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공모가까지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고 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즘 핫한 주식이지요. 바로 TNR 바이오펩 이 종목의 공모가가 18,000원으로 확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초가가 18,000원이었는데 16,200원부터 시작을 하더니 상장되자마자 22%까지 하락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공모가보다 아주 훨씬 떨어진 가격 8,000원대까지 한번 찍더니 다시 어떻습니까? 주가는 원상 복구돼서 현재 18,900원에 4월 10일에 고가를 찍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가가 너무 뻥튀기 됐을 때 들어가시지도 말고요. 또 주가가 너무 하락했는데 또 고민하시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청약률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공모가 어디쯤이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공모가보다 분명히 떨어질 수 있어요. TNR 바이오펩처럼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거기에 따른 요즘에 뭐 TNR 바이오펩이 뭐 3D 프린팅 의료기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좀 이제 매력적인 여러 가지 그 모멘텀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만 그만큼 흐름을 그때그때마다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이제 4번째. 이제 공모가 봤습니다. 청약률도 봤습니다. 자, 4번째는 과연 뭘까요? 빨리요. 빨리요. 네. 정답은 공모가는 공모가인데 그 앞에 뭐죠? 2글자 더 붙여주세요. 희망 공모가입니다.
자, 희망 공모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는 종목이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희망 공모가 얘기죠. 희망 공모가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이요. 공모가가 뼈대라면 그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희망 공모가라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죠. 우선 뉴트리라는 종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뉴트리라는 종목의 공모가가 14,500원이었습니다. 희망 공모가 제시는요, 14,500원에서 17,000원이었습니다. 청약률은 미달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28대 1 정도였네요. 이제 악조건이죠. 공모가보다 하락으로 주가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12월 13일에 첫 번째로 주가가 이제 달렸는데, 공모가보다 첫날 조금 오르긴 올랐지만 결국에는 공모가보다 떨어진 상태로 주가는 마무리 짓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떨어지더니 공모가 하단이었던 14,500원보다 낮게 거의 만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졌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공모가 14,500원을 1월 14일경에 뚫어버리더니 주가는 17,000원, 즉 공모가 희망 공모가 그 상단에 17,000원까지 뚫었죠. 1월 15일에 시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조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주춤하더만 다시 3월 14일에 주가는 하염없이 오릅니다. 그래서 희망 공모가 17,000원 전고점을 다시 한번 뚫는 것을 확인하더니 지금은 23,850원에 고점까지 찍었습니다. 물론 이 뉴트리라는 종목도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었죠. 홈쇼핑 런칭했고 두 번째로는 뭐 실적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적용을 한 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신규 상장주들의 대표적인 점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합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죠. 그러니까 대부분 매도하기 바쁘죠. 신규 상장이 되자 매도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뻥튀기 된 주가에다가 더 이상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매도지. 매도해도 본인들은 수익일 테니까요. 그런데 뉴트리라는 종목은 달랐습니다. 12월 13일에 상장이 됐고 12월 18일에 기관이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걸 확인을 하셔야 하니까요. 기타 머큐리라는 종목, 또 뭐 셀리버리라는 종목, 그리고 또 로보티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재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을 잠깐 보실까요? 또 이것도 홍보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절대 그거 아니고요. 네,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이 처음에는 그 주가가 뻥튀기 됐었죠. 공모가가 26,000원인데 신규 상장된 첫날에 43,900원까지 갑니다. 이건 뭐 버블이죠. 그래서 12월 10일에 상장되고 계속 주가는 그냥 쭉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21,75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보시라니까요. 공모 희망가가 하단이 21,000원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내려갔고 고점이 25,000원인데 그 상단인 26,000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공모 희망가 21,000원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희망 공모가의 하단보다 분명히 그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경우 다반사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공모가까지는 올라온다라는 걸 지금 제가 거듭 말씀을 일단은 드릴게요. 그래서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희망 공모가 21,000원까지만 바닥을 찍더니 다시 공모가 26,000원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그 공모가 상단도 뚫었고 공모가도 뚫었고 워낙 버블이 껴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지금 다시 우상향을
그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노메틀이라는 종목을 초반에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요새 조금 뜸을 들이고 좀 속을 썩이네요. 절대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가지시라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저는 최근에 이제 절반 정도를 매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계속 보유를 할지 아니면 좀 더 수익이 나는 걸 보고 매도 실현을 할지를 저는 판단을 할 것이니까 전혀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가오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벚꽃이 또 지겠네요. 또 그때 되면 제가 또 다시 또 여러분들 앞에 또 얘들 시험 다 끝내고 또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제가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